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손태락 부동산 원장님께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지금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뭐 상가 임차인들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임대차에 관련해서 법률적 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더불어서 지금 2년 전이죠. 2020년 7월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우리 국토부 산하에도 한국부동산원과 그다음 LH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네네. 이 지금 조정위원회가 지사를 몇 개 두고 있죠? 저희들은 6개 두고 6개 두고 있습니다. LH도 함께 6개 두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 그리고 심사관, 조사관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분쟁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걸 조사한 다음에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6개 지사가 분정조정위원회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면은요. 현황을 보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동부 그리고 고양, 춘천 PPT에 나옵니다. 좀 작죠. 그다음 대전, 전주, 포항 6개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 충청도, 그다음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다음 LH도 보면은요, 똑같이 인천, 충북, 경남, 경기,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6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지역을 두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한국부동산원은 86억, 그 다음에 LH는 72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접수 건수를 보면은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0년에는 44건이던 것이 1년 만에 8배가 늘어납니다. 351건이나 되고요. 상가도 20년에는 21건밖에 안 됐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10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주택이나 상가와 관련해서 얼마나 분쟁들이 많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는데 호소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 이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인력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각 지사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이렇게 해서요. 6개 지사 총 인원이 33명이 돼야 됩니다. 부동산원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은 결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사들 보면은요. 서울지사는 8명 중에 5명 뿐이고 3명 결혼이고요. PPT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양에는 심사원 결혼, 춘천에는 사무국장이 아예 없습니다. 대전에도 사무국장이 없고요. 전주에도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포항에도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무국장들이 다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좋은 필요한 데가 왜 도대체 이렇게 결혼이 심할까, 사람이 없을까 보니까 이게 낮은 처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변호사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7,100만 원. 심사관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조사관은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면은요. 사무국장, 여기도 물론 변호사죠. 사무국장이 한 8천만 원 정도고 심사관이 5,100만 원, 조사관이 한 4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의 평균 연봉이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 한국부동산원의 이 지사들의 이 사무국장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봉이 낮은 처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뭐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동안 법률구조공단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균형을 됐는데요. 맞추면 1,000만 원씩 올려야죠. 1,000만 원씩 낮은데.
예, 법률 저희들이 구조공단보다 1,000만 원씩 낮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업무가 과중되죠. 그래서 각 지사들로 전화를 해봤더니 뭐 조사관이 한 명뿐이에요. 한 명만 근무하는 데가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혼자 일하니까 바깥에 출장도 가고 출장 중에 전화도 받고 지금 충원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인건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충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과연 이 지금 지사가 이렇게 제대로 일은 많은데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올해 2022년에 그 LH의 혁신 방안을 보면은요. 그 임대차 분쟁 조정은 LH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LH에 지금 지부가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4개를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4개소를 4개소를 예. 옮긴다고요? 예, 부동산원으로 그대로 위치는 그대로 두고 6개 중에 4개를 줄이고 그거를 부동산원에서 예. 관리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 정책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 부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허그는 그간에 전세 보증금 지원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재산을 또 지켜왔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주로 힘써왔고요. 또 올 9월에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지 피해에 관해서 무료 법률 상담, 또 무이자 대출 지원, 뭐 임시거처 제공 등등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전세와 관련된 또는 월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그 허그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까지 제대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한국부동산원이 이렇게 성급하게 지금 LH 것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이 결혼에 따른 인원 충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허그에서 한번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본 의원이 좀 정책 제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 부분을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일해온 지식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가 있는 그런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 한번 논의해 주시고요. 타당성이 있으면 종합 그 감사 전에 본의원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